아무리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기관과 기업 그리고 국가적으로 전략적 비축을 하는 자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적 하락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더리움을 완전 저점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뭐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업비트에서도 굉장히 매수가 많죠. 이거는 정말 다시 못 볼 가격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단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야 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잃지 않는 코인 투자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매달 격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리플 가격이 하락하면서 리플에 또 속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리플의 현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자, 리플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앞으로 있다는 거는 뭐 사실 부정할 수는 없죠. 그건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맥이 빠지실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XRP 같은 구조를 가진 코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건 XRP 주봉입니다. 자, 주봉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 수많은 코인들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면은 여러분들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상승을 할 때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 가운데가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찐 불장이 아니라면은 어지간하면 이걸 다 채우러 내려옵니다. 실제로 이게 주봉 단위에서 거래된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데서 주봉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매물대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여지죠. 또 이거를 일봉 단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단위로 봐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XRP는 가격적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지면은 이 구간대에 다시 진입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화 기준으로 따지면은 500원대, 조금 더 내려가면 400원대겠죠. 500원대부터 뭐 700원대, 600원대. 저도 이제 이때 당시에 저는 이제 여기서 매수를 타이트하게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때 당시의 가격을 조금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의 가격대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 라고도 저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 XRP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은 주봉으로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어렵게 말고 우리가 하락할 때는 ABC, 여러분들이 그 카운팅을 할 때는 ABC냐 아니면 1, 2, 3, 4, 5냐 이렇게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구조만. 자, 그러면 내려올 때는 보통 ABC 세 구절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A를 어디로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깊게 빠졌으니까 A, B로 놓고 보면 C가 없죠. 그러니까 C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C 안에서도 ABC가 나와줘야 됩니다. ABC가. 그냥 직선으로 C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C 안에서도 ABC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A, B가 있고 C는 없었죠. 제가 최근에 이제 비트인사이드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XRP는 C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이 이 ABC 구조 마지막 C파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ABC를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물론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정말 그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거는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은 이건 정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상은 해볼 수 없지만은 지금 C를 만드는 중이라면은 이게 끝이 되면은 뭔가 수렴하는 모습이 나와줄 겁니다. 뭔가 어떻게든지 간에 일봉으로 수렴을 하건 아니면 주봉으로 수렴을 하건 아니면 시간봉으로 수렴을 하건 수렴하는 형태가 나와줄 겁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올 때는 무조건 그거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XRP는 구조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이 내려오는 C파가 진행 중인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런 데가 이제 메이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졌던 구간이니까 요런 데까지도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꼭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 내가 XRP가 평단이 만약에 여기인 분이라면은 어떻게 바라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영역대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XRP는 일단 명확하게 이게 한 파트로 일단 나누어지니까 조금이라도 분할로라도 물량을 손실을 감안하고 좀 덜어내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언제 다시 그걸 다시 매수를 하느냐 덜어낸 만큼
안으로 재진입하면은 안착하는 거 보고, 이게 시간봉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봉과 주봉으로까지 명확하게 안착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때 사셔도 늦지 않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데 지금 내 평단이 지금 걸쳐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물량을 많이 덜어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권장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이런데 내가 만약에 현재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조금 덜어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많게는 한 40% 정도까지도 좀 과감하게 덜어내셔서, 지금은 극도의 좀 불안감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좀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XRP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재차 하락하면서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가격 위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중요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USDE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앞으로도요, 코인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지속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암호화폐가 그 규제 속으로 들어갈 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꼭 없어져야 되는 어떤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 USDE라는 거는 아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요. 이더리움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나면은 이거는 스테이킹으로 묶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아, 이더리움이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홀딩하나 보다, 스테이킹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파생상품적인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어떤 형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이 많이 된다, 시중에 나오는 그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USDE가 이런 이슈를 통해서 많이 매도를 치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여러분들께서 이 USDE가 있는 한 좀 계속 집중해서 좀 살펴보셔야 하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마인이라는 그 회사의 뉴스에 굉장히 많이 촉각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비트마인이 평단이 제가 알기로는 3,600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매집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단이 좀 다소 높습니다. 다소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더리움 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더리움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자, 주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제가 이더리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런 채널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게 아래에 있는 요 하락, 이 마지막 밑에 있는 요 채널의 하단부를 뚫어낼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를 위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큰 힘이 발산되는데요. 아래로 내려오면 굉장히 큰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비트인사이드에서 여러분들께 이더리움 차트를 설명을 드릴 때,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지는 조금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그 강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마침 여기에 딱 도달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세가 지금 나와준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위치, 왜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까요? 반등이 나온 이유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 1800 영역에서 나름 주요하게 매집이 되었고 거래가 발생이 되었고 지지 라인이 표시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이 구간에서 나와줬으면 좀 더 위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현재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 구간을 하방으로 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또 내려올 수 있을지를 놓고 보면은 사실 뭐 이런 영역이죠. 1560달러에서 1600달러 부근, 이런 영역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살펴봐야 되는 구간 중 하나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시험대가 될 가격대는 아마 이런 영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면은 2154달러 정도 되는 부근입니다. 내려올 때도,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려올 때도 이렇게 캔들로 주요한 자리들은 한번 짚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구간이 주요한 저항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이 저항이었던 적이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 구간이. 과거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았던 흔적들이 보이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구간이 나름의 어떤 저항 구간이 되겠다. 올라올 때 핵심이 되는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50 조금 넘는 정도와 조금 만약에 더 올라온다면 2399달러 정도 되는 부근, 2400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죠. 그 정도 되는 부근을 조금 집중을 하셔야 하고, 만약에 조금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2789
$9 정도 되는 부근 정도가 주요한 메이저한 어떤 저항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여기로 재진입을 해야 됩니다. 재진입을 해야지 매수의 어떤 그 조건이 만들어져요. 이더리움을 완전 저점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뭐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굉장히 큰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업비트에서도 굉장히 매수가 많죠. 이거는 정말 다시 못 볼 가격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야 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현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 불안정한 상황 말고 좀 안정화됐을 때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전 두 가지 가격대를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바로 2800 아까 말씀드렸던 요 구간 2790 조금 넘는 구간이라 그랬죠. 이 영역을 위로 상방으로 돌파하고 지지 안착했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전체의 채널링 하단 부분을 돌파하고 지지 안착했을 때, 가격대로 따지면은 올라가는 어떤 시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3,500을 조금 넘는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돌파했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돌파한 이후에 반등하는지 여부까지 꼭 잘 보시고 사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하락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힘들더라도 지금 손절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저런 상담도 많이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데, 사실 저도 현물로 모아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늘 거의 밤을 샜거든요. 밤을 새면서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날밤을 새면서 스트래티지 실적 발표와 어닝콜까지 다 빠짐없이 봤던 사람인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과 같은 이 하락은 굉장히 좀 저한테도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충격적인데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현물러 분들이시라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 있는 시드의 비중이 내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시드 전체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만약에 절반 이하다라고 하면은 손절보다는 일단 좀 홀딩을 해놓고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시드를 적정한 타이밍에 추매를 하는 걸 좀, 그런 플랜을 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쓸 수 있는, 암호화폐에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시드가 다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손해를 아예 안 본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고 조금 손절하시는, 부분 손절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 내가 내 손에 조금이라도 굴릴 수 있는 시드가 있어야지 시장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 시중에 아무런 시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을, 이거는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시장 보는 게 굉장히 다급해지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 대비해서, 암호화폐에 들어갈 수 있는 자산의 규모 대비해서 실제로 들어가 있는 어떤 시드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손실이 얼마 안 되면 당연히 손절하셔도 되죠. 일단은 급한 불은 좀, 너무 무서운 이 떨어지는 칼날은 좀 피하고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손절, 그 규모가, 손실 규모가 좀 된다 그러면은 그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시드가 투입이 되어 있느냐, 이걸 통해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 그리고 부분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까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큰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앞으로 가상자산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프기도 한데, 이게 또 암호화폐 시장의 민낯입니다. 아무리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예전보다 기관과 기업 그리고 국가적으로 전략적 비축을 하는 자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적 하락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이 암호화폐를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항상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달콤한 수익을 쫓아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아무리 못해도 요 정도 금액대에서는 손절을 하자라는, 현물이건 선물이건 그런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1억에 샀다라고 하면은 진입할 때부터 차트를 보면서 내가 이 정도 규모까지 내려오면은 매도를 해야지, 손절을 쳐야지.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부가 안 되어 있고 기준이 없으면은 올라갈 때 어디서 내가 익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못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멀리 남아 있는데 괜히 정류장을 먼저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이 안 좋고 가격이 떨어져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차트를 보는 눈을 기르고 차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기준을 세우는 잣대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스스로 그러한 어떤 손절가의 기준, 익절가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유튜버들이 이야기해주는 가격에 그런 정도의 수익만 생각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눈앞에 보이는 달콤함만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이 뒤에 어떠한 그 낭떠러지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처음에 진입할 때부터 두 발 뒤에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두 발 이상은 가지 마 라고 세팅을 내 스스로가 해 놓는다면은 물론 거기를 또 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닫고 올라가면 좀 억울하긴 하겠죠. 그러더라도 본인만의 투자 전략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상황이 되면 공부할 맛 안 나는 거 참 잘 압니다.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통해서 틀리더라도 여러 가지 시각으로 차트를 바라보고 차트에 대한 기준도 세우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뭔가 생산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계속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좀 챙겨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꼭 챙겨야 하는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자, 테더 도미넌스는 우리가 테더를 사면은 그걸로 코인을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테더의 도미넌스, 즉 시장 전체에서 테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코인의 가격이 내려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테더의 도미넌스가 낮아진다. 즉 시장에 코인 대비해서 테더의 어떤 그 수량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코인으로 테더로 코인을 산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충분히 가격이 싸다,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테더로 이거를 계속 소위 말해서 줍줍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이거에 대해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테더 도미넌스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과 완전 역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새벽에 굉장히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반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빨라지죠. 자, 테더 도미넌스도 함께 보실 때 지금 이러한 채널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채널링을. 물론 이 윗단까지 채널링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은 지금 여기를 이탈했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과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페이크아웃이라면은 높은 확률로 페이크아웃일 때는 채널이 반대 방향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1차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테더의 어떤 규모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요런 맥락이죠. 요런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좁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오던 채널링의 규모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상승하는 채널링이 이렇게 되고 이 채널링을 상방으로 돌파한 이후에 다 재진입하는 거 아닌가라고 놓고 보면은 이거는 조금 희망회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조금은 더 맞다고 현재 저는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수적으로도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 테더 도미넌스의 종착역은 일단 1차적으로 어디다? 일단 이런 구간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 위치가 7.898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내려오더라도 일단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가적으로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정말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바라보는데 만약에 제 생각과 정반대로 얘가 또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건데 지금 테더 도미넌스의 일봉을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일봉 단위에서 장기 추세가 현재 고점입니다. 여기서 이게 데드크로스가 내려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 즉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내려왔으면 하는데 여기서 계속 지금 버티고 있고 이 짧은 이 움직임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빵빵빵 내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 말려서 내려와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일단 스토캐스틱 RSI라는 보조지표 제가 세팅해 놓은 어떤 구성인데 이 구성 안에서는 일단 데드크로스가 나와주고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일봉 프레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대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내려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방 추세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장기 추세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움직임도 잘 보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4시간 봉입니다. 테더돔에서 4시간 봉. 자, 4시간 봉에서 보면 스토캐스틱 RSI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얘도 기울기가 좀 가파른 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당분간은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 추세로 일단 방향성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장기 추세를 놓고 보면은 장기 추세가 아직 데드크로스가 되지는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요거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토캐스틱 RSI가 4시간 봉 단위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와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이 과정만 놓고 보면은 지금 테더 도미넌스는 하락 추세,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 국면인 거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타임 프레임상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마 내일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 높겠죠. 주말 정도 되면은 다시 또 얘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측입니다만은 지난 주말과 같은 무빙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 사실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난 주말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무빙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걸 좀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주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주말에 뭔가 얘가 올라가면서 비트는 내려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USD2를 통한 숏을 좀 터는 똑같은 숏이더라도 누군가는 숏으로 수익을 보는데 USD2를 통해서 숏을 보는 사람들은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숏 구조 그런 걸 통해서 숏 스퀴징을 좀 밀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충분히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좀 급박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무빙의 어떤 움직임이 너무 커서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는 다양한 방법들도 필요할 테고요. 딱 한 가지만 놓고 차트를 바라보면 안 되고 다양하게 차트를 좀 바라봐야 되고 다양한 관점들과 인사이트를 좀 다 열어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 19일이죠.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의 첫 목요일입니다. 2월 19일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비공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통해서는 지금 이 시장의 어떤 특이사항이라든지 구조적 변화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포인트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떠한 좀 프레이즈로 흘러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특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